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익을 말하다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이 수익을 말하다라는 시간에 하나의 큰 족적을 남겨보기 위해서 제가 좀 자주 쓰던 그런 기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간적인 관점을 점점 더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더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 기법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눈에 띌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하나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법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원칙적인 부분, 손절이라든지 이런 확실하게 활용을 여러분들이 월요일날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방송을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완벽하게 좀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자세히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결국 이제 시장 그리고 섹터 그리고 종목 어떻게 종목을 찾아가느냐 하는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시장보다 강한 섹터를 찾고 섹터 내에서의 가장 강한 종목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강의가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뭐 가치 투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또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빠른 회전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 방식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의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뭐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잡아두시고 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꾸준히 해가신다라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좀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 강의에 대한 부분들 종목 선정 방법 이야기를 드렸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뭐냐? 트레이딩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걸 말하는데 짧은 시간, 한마디로 길지 않은 시간이죠. 주식을 보유를 하는 거고 짧은 시간 주식을 보유한다라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바로 돌파 매매 그리고 눌림 매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뭐 돌파 매매 같은 거 여러분들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께서는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부분들을 돌파 매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것을. 그리고 눌림 역시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에 들어가는 그런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아니면 내려올 때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해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는 것을 돌파와 눌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과 극이죠. 하나는 저점 매수가 되는 부분이고 하나는 돌파하는 저항 자리에서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법은 굉장히 심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이 정글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 뭐 기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듣고 실전에 적용을 해보시고 정말 최고의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뭐 그거보다 기쁜 일은 없겠죠. 일단 오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목은 5-to-5라는 기법이에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그런데 뭐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누군가는 분명히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5일선을 활용한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5일선 매매에서 제가 하나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눌림목을 베이스로 잡고 돌파까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매매 방식은 종가에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장 마칠 때쯤 돼서 한 3시에서 한 3시 30분 사이가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들을 좀 추려보시고 거기서 5일선 돌파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려내 놓으시고 기존에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해 두신 게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추려놓은 종목들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에 맞게 적용이 되는 그런 종목을 찾아낸다 하면 뭐 3시 한 30분 종가 매수라는 거는 이제 장 마칠 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시 19분이 되면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동시호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동시호가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주문을 낸다든지 뭐 특정 가격대를 정하셔도 되는데 뭐 확실하게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시장가 매수를 하게 되면 30분에 이제 종가가 결정되는 그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계좌에 탁 주식이 이렇게 꽂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다, 종가 매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장중에 주가는 많이 움직여요. 등락폭이 많습니다. 그런 뭐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종가에 사서 다음 날 장 초반에 아니면 뭐 며칠 정도 지켜보고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to-5라고 했는데 5-2-5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5-to-5냐?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뭐 골든크로스 나오는 매매 방식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5일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5일선 돌파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고 2번을 매수를 합니다. 5일선 돌파한 당일날 종가에 한 번, 그리고 다음날 시세가 바로 나오면 우리는 수익을 챙기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고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 종가, 다음날 종가에 한 번 더 이렇게 매수를 한다. 그래서 2번으로 나눠서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고요. 최대 보유 기간은 5일입니다. 5일 이상 종목을 더 끌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5일이면 딱 일주일이죠. 일주일 딱 끌고 가서 우리는 목표 수익을 5에서 10%를 딱 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도 2번에 나눠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to-5 이제 활용 방법인데 5일선 돌파 종목 1차로 아까 종가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가에
이렇게 그 5일선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뭐 조정을 받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5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날 종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날 시세가 5% 이상 나오는 시점에 매도를 그냥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날 종가에 샀는데 다음 날 5% 도달하면 뭐 아침에 아니면 뭐 장중에 아니면 뭐 종가나 뭐 해서 체결이 되겠죠. 5%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거고 바로. 그러면 이제 절반밖에 못 산 게 되는데 나머지 2번 매수한다 하지 않았냐. 두 번째 매수는 없는 게 좋습니다. 사자마자 다음날 바로 수익 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항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2번으로 나눠서 사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다음날 조정 시의 종가의 2차 매수입니다. 이날 5일선 돌파를 해서 매수를 했는데 저항을 돌파하면 대부분 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눌림이 나오는데 음봉으로 이렇게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날 종가에 한번 사고 이날 종가에 한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2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1,000만 원. 그러면 이날 종가에 500만 원을 사는 거고요. 다음 날 종가에 500만 원을 산다. 그러니까 뭐 내 계좌에 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이 단기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금액이 뭐 1,000만 원일 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이 방법으로 처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익숙해질 때까지는 충분히 해보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날 조정 시 2차 매수한다 얘기 드렸고, 자, 그러면 5거래일 이내에 시세 분출이 5%의 절반 매도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이 5일선을 돌파한 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으면 다음날 이날부터, 이날이 1일입니다. 1일, 다음날 캔들이 2일, 다음날 캔들이 뭐 3일 이렇게 카운팅을 해서 5일째 되는 날 주가가 내 매수가보다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뒤에 올라가든가 말든가 그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간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매매에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3일 이내도 이렇게 백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5일 이내가 가장 좀 적합하더라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5일을 그냥 주가가 하염없이 빠져도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5일 이내 시세 분출 시 여기서 이제 5%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일 날 종가에 매수를 하고 2일 날 또 매수가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2차 매수를 하고 3일 날 매수가보다 5% 수익권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한 종목 예를 들어서 5%, 10%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5%는 이 5% 수익 나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5%만 들고 이틀을 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틀 뒤에 아니면 뭐 이틀 안에 이 매수가 대비 10%가 오게 되면 나머지 절반도 정리를 한다.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매매 방식에. 그래서 이대로 일단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을 잘 잡았다 하시면 좀 더 보셔도 되고, 그 분할 매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졌었을 때 유도리 있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거래일 이내에 1차 매도 후 10%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 시에 5% 수익권 매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번을 나눠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고 다음 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요 종가에 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평단이 한 요 정도가 되는데 1차 매도 5%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1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일 동안 이제 한 5%만 더 올라가면 목표가 10% 도달해서 우리가 전량 매도를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안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뭐 8% 도달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익절가를 정해 놓는 겁니다. 여기서 5% 비중을 해서 10%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1차 목표가
수익권 5% 도달했을 때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뭐 7%, 8%, 9% 갔는데 10% 도달이 안 해요. 내가 딱 걸어놨는데. 그러면 그 종목이 만약 빠져내려오는데 내가 처음에 1차적으로 수익권 5%대를 터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권에서 일단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 저는 5% 수익 챙기고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오면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5%대에서 딱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해서 지켜보다가 영 아니다. 그러면 절대 내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게는 두지 않습니다. 본전에라도 나머지 절반은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기간은 일단 5일 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5일 기간 안에 수익이 나면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5일선 돌파하는 종목 아무거나 산다. 안 되겠죠, 당연히. 21선의 추세가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5일선과 5선과 20선을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뭐 21선을 5일선에 돌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21선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21선의 방향이 어디로 나타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딱 봤는데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딱 바뀌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21선은 무조건 상승 흐름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됩니다. 5일선이 이렇게 있고 5일선을 돌파를 했는데 21선이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5일선 돌파하는 매매하면 뭐 정말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딱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강한 상승 파동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5일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량이 평균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좀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거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터졌네. 그리고 주가가 뭐 이렇게 좀 상승을 강하게 한 종목이다. 이렇게 파동이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는 종목이 다시 올라갈 때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 이런 흐름을 보이겠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올 때도 주가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앞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파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 5파 상승이 나왔거나 주가가 단기간에 저점 대비해서 뭐 한 5배 정도 올랐다. 이런 거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필기구 꺼내서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으셔야 돼요. 외우시든지 적으시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PPT에 안 적어놓은 그런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꼭 적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법에 100%짜리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체험방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들을 쭉 그동안에 통계를 내보면 대략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 68%에서 74% 정도 사이에 승률을 보여주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한 80% 정도의 승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사실 그냥 종목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재료를 내포하고 있냐라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기법적인 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시간에 알려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노란톡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들, 새롭게 탄생하는 테마들 그런 것들 딱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 관심 종목에 이쁘게 딱 정리를 해두셨다가
그런 종목들이 5일선 이하로 내려왔다가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 하면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샵 0082 이주현 이렇게 딱 보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에이 이거 해봤는데 안 맞아.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률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평생 가져갈 게 아니다. 그리고 뭐 10년, 20년 가져갈 게 아니라면 손절이라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목은 멀쩡하고 좋은데 삼성전자 얼마나 멀쩡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종목을 물론 긴 관점으로 보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손실을 한 10%로 잡아놨다라고 하면 거기서 끊어주는 그런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간 손절이 있습니다. 5일 이상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5일 이내에 시세가 나오면 판다라는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5일이 지났는데 내가 손실권이야. 하루만 더 기다리면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차 매수한 당일 저점을 이탈할 시에는 전량 손절입니다. 이게 사실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지지 저항이라든지 거래량, 뭐 캔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차트 분석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지 이런 기법이 여러분들이 좀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심플하게 잡아놨고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손절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파동을 좀 이해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전략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배경지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가장 간단한 제가 처음에 이 기법을 활용하면서 만들었던 그 기준대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로 우리가 딱 매수한 날, 그러니까 1차 매수한 날이 뭐예요? 5일 이평선을 돌파한 캔들이 나왔다. 이렇게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이다. 다음 날 음봉이 떨어져서 2차 매수를 했어요. 2차 매수해서 1차, 2차 매수를 했고 평단이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샀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을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손실이 두려워서 손절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채권 같은 걸 사셔야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준을 갖다 제가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뭐 손실 크게 나지 않고 수익도 뭐 5에서 10%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확률 높은 매매로 꾸준하게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하겠지만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시로 넘어왔는데 예시에서 일단 뭐 종목명은 제가 안 적어놨는데 원전 관련 한신기계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실질적으로 차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다른 종목들 제가 이거는 뭐 가져온 거니까 네 기법에 맞는 종목들만 갖고 온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예를 최근에 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 강의 시간에 찾아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실질적으로 뭔가 종목들을 찾아놓거나 예시를 뽑아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이 기법에 맞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전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기계인데 이쪽에 지금 보이시는 차트 흐름 둘 다 한신기계예요. 한신기계인데 시간적인 부분이 다르죠. 이쪽은 뭐 작년 11월이고 저쪽은 지금 올해 3월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나왔죠. 거래가 이제 터졌습니다. 시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지금 요 파란색 라인이 21선이에요. 21선이 완만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21선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본다고 했습니까? 안 본다 했습니까? 안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거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이다. 자, 그래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 라인이 5일선이에요. 시세가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5일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다음 날 5일선을 종가에 5일선 위로 돌파를 해서 마감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일선 위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시가가 이만큼 떠서 시작했죠. 5% 이상이면 당연히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시장가로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바로 수익이 나는 전략인 거고요. 밑으로 내가 산 종가 밑으로 다음 날 종가에 내려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을 투자한다 했을 때 50만 원치 종가에 샀는데 다음 날 5% 이상 수익이 났다, 올라왔다. 바로 욕심내지 않고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1년 은행 이자보다 많죠. 5%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챙기시고 또 오늘 저녁에 공략할 만한 5일선을 돌파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종가에 또 매수를 하면 되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리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생각을 하세요. 뭐 한 종목 사서 200%, 300% 먹었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데 그렇게 먹는 사람이 한 1000명 중에 몇 명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기술 이거를 갖다가 습득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구간들에서 이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구간에도 보면 지금 5일선을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여기 거래량도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터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렸다가 이제 탁 돌파를 했는데 21선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약간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내려가는 건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나간 차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21선이 약간이라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MTS나 HTS 거기에 5일선과 21선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전략이에요. 오늘 사서 5일 안에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이에요. 이거만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전략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거를 갖다가 제가 강의에서 과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기법 강의는 사실 제가 엄청나게 깨지면서 습득을 한 거기 때문에 푸는 데 있어서 고민 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서울경제TV에서 제가 한 2년간 있었고 또 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 수익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 족적을 하나 남기고자 하나의 기법을 소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예시 중에 이쪽 예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시가가 5일선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 당일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5일선을 이렇게 이제 돌파한 종목인데 시세가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아마 이게 한 20몇 % 올라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날 종가에 그러면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하락 출발해갖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장 마칠 때 요 종가에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죠? 이게 5%인지 10%인지 모르겠지만 갭이 강하게 떠서 수익을 아무 때나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가 이제 이렇게 터졌는데 이때는 이제 시가가 5일선 아래에서 출발해서 기준에 부합됐다라고 하면 사실 21선이 자세히 보면 약간 올라가지만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칩시다. 매매를 하지 않았다. 애매해요. 21선이 올라가는 둥 마는 둥 해서 애매해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도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서 주가 이렇게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탁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옵니다. 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5일선 아래 깨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5일선 돌파하나 했는데 이날 돌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날도 부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날도 5일선 아래 있잖아요, 종가가.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다,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날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좀 돌파해서 안착해줬었으면 내가 수익을 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가에 보니까 5일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했죠. 이게 돌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당일날 캔들이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 거를 돌파한, 요것도 돌파를 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 이제 캔들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다음날 이렇게 딱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갭이 확 떠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이제 음봉이라고 했을 때 양봉이라도 돌파를 한 거예요. 왜? 주가 종가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딱 그어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 5일선을 갖다가 돌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날은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아래에 있다가 종가가 종가만 딱 봤을 때 종가가 5일선 위에 있다. 그러면 돌파를 했구나 하고, 이날 뭐 거래량 많이 나오고 음봉이고 뭐 이러면 뭐 사람들이 뭐 이제 주식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책에도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딱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여러분들이 접목해서 본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싸그리 다 버리고 이 기법대로만 딱 한다 생각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5일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날 종가에 삽니다. 사는데 부합하죠. 21선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샀어요. 다음 날 시가가 이렇게 떠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수익을 5%에서 10% 챙길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5% 수익 챙긴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한신기계 같은 거 원전 관련주고 지금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엄청 잘 가요. 그러면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되겠죠. 5% 보유한 걸 한 번에 툭 털어버리는 것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5%를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 아니면 뭐 500만 원치를 샀다 그러면 나눠서 5% 수익 나는 데부터 나눠서 좀 팝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트레이딩에 익숙해지고 호가를 보면서 이 종목이 조금 더 시세가 나오겠구나. 아니면 이 분봉 안에도 저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까지 노려본다든지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주린이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5%의 수익을 챙겨도 이날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시가에 팔아도 한 5% 정도 수익이 난다 하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요거 이제 수익 잘 내고 나왔어요. 잘 내고 나와서 이제 기쁘게 요 종목 보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5일선 아래로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있네요. 요거 나중에 이제 5일선 돌파하면 다시 사봐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날 보면 5일선 위로 종가가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를 딱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이 아래 꼬리 보시는 것처럼 이날 캔들의 저점을 딱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날이 첫날이 되겠죠. 1일 첫 매수한 날인데 요 저점을 갖다가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날 이 저점을 이탈한 자리는 손절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절을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후에 뭐 2, 3일 있다가 이렇게 시세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리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신기계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잘라왔냐면 이렇게 이제 손절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애매한 구간도 있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기에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자,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뭐 강하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일단 기법 설명에 맞게끔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5일선이 양봉 캔들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초록색 좀 두껍게 하나를 만들고 21선은 그냥 뭐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남겨놓고 장기 이평선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 헬로비전이 오늘 뭐 이렇게 상한가 가고 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보죠.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돼요. 사실 뭐 라이브 차트로 제가 종목들 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교육을 해드리고 하면 좋지만 지나간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거래가 터졌습니다.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5일선 위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5일선 아래로 내려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5일선 아래로 이날 보니까 내려왔네요. 내려왔는데 다음 날 보니까 5일선에 지금 제가 조금 두껍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봅시다. 자, 5일선을 종가에 돌파를 했나 보니까 5일선 가격이 6,000원인데 종가가 5,99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캔들에다가 여러분들이 화살표 탁 갖다 대거나 아니면 MTS라면 이렇게 해서 탁 찍어 보시면 그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일선 돌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날 아직 돌파 못했네. 내일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다음 날 이렇게 5일선 위로 주가가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위로 딱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날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렇게 시세가 나요. 근데 이거 뭐 상한가 갔더라도 다 못 먹죠. 다 못 먹고 5% 수익 내고 나온다. 아니면 분할로 좀 강한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먹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면 또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5일선 위에 놓여 있었는데 아침에 시가부터 5일선 아래에서 출발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이 장마치고 보니까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종가가 5일선 위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요날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요날 종가에 매수를 하니까 다음날 시세가 얼마나 나왔나 보니까 고가가 8%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5% 수익을 내고 나왔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21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5일선 아래에서 5일선을 돌파한 종목을 종가에 매수한다. 이거 장중에 매수했었으면 윗골이 이렇게 달았는데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종가에 딱 매수하고 다음날 시세 주면 바로 파는 겁니다. 자, 이날 보니까 또 5일선 아래에서 출발해서 5일선을 돌파하고 종가에 마무리를 했어요. 종가 매수 우리 기준에 부합하니까 매수를 해요. 자, 다음날 떨어졌습니다. 그죠? 5일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제가 5일선 돌파한 다음날은 5일선 아래에 있거나 없거나 이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냐 하면 바로 이 우리가 매수한 이날에 저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즉 요 저점 구간을 딱 손절가로 잡았는데 오늘 보니까 떨어져 있네. 내가 5% 수익 나는 구간 걸어놨는데 매도 체결이 안 되고 수익 체결이 안 되고 장 끝날 때쯤 보니까 막 이렇게가 5일선 아래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절가까지는 안 왔는데 일단 2차 매수하자. 그래서 여기서 50만 원을 더 매수를 했습니다. 하고 다음 날 딱 보니까 요 저점을 갖다 지금 살짝 이탈을 시켰거든요. 살짝 이탈시켰는데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들 바로 손절을 날려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을 날리는 걸로 한다. 그 뒤에 시세가 나는 거는 우리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에 좀 익숙해지시면 이 원칙대로 하시면서 매매 일지를 항상 써야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몇 월 며칠 날 어떤 가격대 차트도 딱 잘라 이제 캡처해가지고 아니면 프린트해가지고 표시를 해가 글을 딱 써두세요. 이 방법대로 했는데 보니까 요게 이제 저점을 이렇게 살짝 이탈시켰었어. 근데 분봉을 딱 보게 되면 이런 구간을 살짝 탁 이탈시켰다 바로 올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도 된다. 그런데 기준은 바로 저점을 살짝 탁 이탈시켰던 그 저점을 다시 이탈시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량 매도한다. 10% 비중인데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5일간 1, 2, 3, 4,
5 이렇게 해서 수익권에 있다. 뭐 5%가 안 되더라도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 뒤에 지금 우리 지나간 차트인데 수익이 크게 올라왔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연연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뭐 테마들 한다라면 쌍용차 관련 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보면 광림이라든지 뭐 쌍방울이라든지 뭐 정말 강하게 갔던 종목들이 있는데 5일선, 21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5일선을 지금 보면 아래에서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관심권에 넣어 두시고요. 종가에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에서 이런 위치에서 이제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 종가가. 그러면 이날 사보는 거예요. 샀다가 만약에 뭐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손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종목만 딱 찾아서 매매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뭐 급등주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보시면 이제 벽산이라는 종목이 한때 건설주들로 강하게 좀 움직일 때 거래가 들어오고, 그죠? 시세가 크게 나오니까 21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는 거 보고, 자, 이거 5일선 내려오면 내가 사봐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종가에 5일선 아래로 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혹시 종가 위로 올라간다 하면 나는 매수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날 그 윗꼬리가 달린 요 날을 딱 보면 5일선이 4,356원, 종가는 4,355원이에요. 1원 차이로 종가가 5일선 위로 안 올라왔네요. 안 사는 겁니다. 단 1원이라도 안 올라와 있으면 안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5일선 아래에서 올라와 있어요. 10%나 올랐는데 이걸 사?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는 겁니다. 왜? 기준에 부합하잖아요. 5일선 아래에서 지금 돌파가 나왔잖아요. 사는 거예요. 종가에 샀더니 다음날 시가가 9%가 올라와서 출발을 했네요. 그러면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수익 나는 5% 노렸는데 아침에 시가가 9%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수익을 챙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뒤에도 흐름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21선이 거래도 뭐 이렇게 쭉쭉쭉쭉 파동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파동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21선도 약간 상승하는 흐름이고, 요날 보니까 5일선 아래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5일선 위에 올라오면 사야지 했는데, 이날이 보면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상가 가면 우리가 상가에 매수 체결이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사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13%가 올랐네요. 자, 이날 종가에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날 샀어요. 기법대로 해가지고 요날 매수를 이 종가에 딱 샀는데 다음날 보니까 하락 이렇게 심하게 해요. 추가 매수를 해야겠구나. 종가까지 기다립니다. 종가에 매수를 딱 해요. 그러면 여기 평단, 여기 매수가, 여기 매수가 하니까 평단 요쯤 되겠죠. 자, 다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우리가 첫날 매수한 자리에 저점 구간이 손절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손절가는 이탈을 안 했네요. 보면 5일간이라고 했으니까 1, 2, 3 해서 3일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날이 첫날이죠.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일째. 자, 4일째 이탈을 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장중에 보고 있었다라면 그냥 손절을 날려도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때 손절을 못했는데 보니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깼는데 일단 뭐 가지고 있으니까 보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1, 2, 3, 4, 5.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단이 여기와 여기 한 이쯤 되지만 손실권이에요. 정리를 한다. 아시겠죠? 그 뒤에 뭐 올라가든가 말든가 내려가든가 말든가 이거는 모른다. 그냥 기준과 원칙대로만 여러분들이 기계처럼 이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5일선만 딱 놓고 보면요. 5일선 위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던 종목이
쌍바닥 자리 뭐 이런 눌림 자리가 있다 하면 요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5일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면 쌍바닥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의 5일선을 사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5일선이 20일 아래에 있던지 위에 있던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이 여기 있다. 근데 주가가 5일선을 돌파했다. 사도 되는 겁니다. 저기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예시를 좀 더 제가 많이 들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뭐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강연회 하거나 무방을 할 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우상향하면 5일선과 21선이 상승 방향으로 탁 틉니다. 정배열이라는 거 지난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 내에서 5일선을 아래로 내려왔다가 돌파하는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 제가 이제 종목을 미리 선별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세가 좀 강했던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사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다시 내려왔는데 사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딱 이 기준과 원칙, 항상 수익만 나진 않습니다. 이날 뭐 예를 들어서 종가에 돌파한 것 같아서 샀는데 다음날 손절은 안 나왔지만 갭 하락해서 출발한다. 아침에 보고 있다가 바로 매도. 그러면 손실이 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샀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날렸을 때 손실을 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거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이 나온 이후에 좀 성공률이 높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 반복 학습 숙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적은 금액으로 한 6개월 이상 여러분들 좀 계속 숙달될 수 있도록 매매를 해보시고 이게 나에게 맞다 싶다라면 계속해서 활용을 해보시고 요거를 또 약간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더 좋은 기법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하시다 보면 생길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5to5라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도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배우시고 이 부분을 접목을 해보시고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로 2주연 보내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항상 양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